네,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로 좀 거래를 마치면서 특별한 지수적 방향성은 없었고 관련적인 개별적 소식들은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체크 포인트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로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웠던 점은 매물 많이 출회됐는데 이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혼조세 정도, 사실 보합 부근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만 놓고 보면 금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과 금요일 밤을 비교를 해보면 목요일 밤에 상승했고요. 금요일 밤에 보합 부근에서 끝났다. 그러면 하루 만에 상승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증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죠. 선물 옵션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낙폭을 줄여놨다. 그러니까 여전히 플러스에 가까운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좀 더 가까운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려할 만한 부분들도 있죠. 반도체와 전기차가 하락했다라는 점. 반도체와 전기차가 하락했다라는 게 이 옵션 만기일에 따른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이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루 만에 끝나면 다행인데 오늘 만약에 하락이 이어진다 그러면 미국 증시의 이 B컷 50bp에 대한 인하가 상당히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단기간 안에 끝나고 좀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2차 전지, 전기차의 테슬라 이 두 종목에 대한 향방 그리고 애플에 대한 향방까지 세 종목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좀 더 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는데 이 국내 증시는 아직 좀 약하죠.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소외가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B컷 했고 다시 지수 반등을 하고 있고 다우 사상 최고치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는 못 갔고요. 당연히 2,600도 못 갔습니다. 이 4일 동안 기관이 연속으로 사주면서 4일 동안 상승을 열심히 했는데 9월 11일 그러니까 4일 상승하기 전 마지막 하락일이 2,513포인트입니다. 9월 11일이. 근데 이 9월 20일 4일 동안 열심히 올라서 2,593포인트. 그러니까 아직 100포인트도 못 올랐죠. 8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훈풍이 온기가 전해지지는 못했는데 가장 크게는 반도체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에 대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나오지 못하고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락 중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이 20일에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음봉이 나왔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뚜렷한 반등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하락을 좀 멈춰 세워주고 상승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음봉인데 상승을 했죠. 외국인이 탔습니다. 1,500억 정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수급상으로는.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회복이 국내 증시 지수의 반등에 가장 결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 계속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놓고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마지막 거래일에는 지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전기차 하락을 했어도 국내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만 좋지 않았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외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25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실적이 나오죠.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인텔이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라는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곧 앞두고 있다라는 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은 반도체 3위 업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때도 봤지만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냐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 정도 나오고 향후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다 정도만 나와도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러면 국내 증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5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개선이 된 상황이 아니죠. 확실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지표, PCE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경제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온다. 아니면 섹터별로 움직였을 때 좀 하락이 나오는 섹터가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안 좋은 쪽으로는 커플링 정도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볼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국내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애플까지 가져가 보시고 특히 또 반도체 쪽에서는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앞으로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전에 SL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에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또 강한 회복세로서 나오는 흐름들 긍정적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종목들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 반도체로 잡아봤고요. 지난주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반도체 AI에 대한 투심이 비컷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찬물을 확 끼얹었죠. 이 겨울이 온다라는 부분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하반기에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바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또 겨울이 온다는 얘기에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받아들일까요? 사실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좀 강한 매도 레포트를 냈죠. 이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합니다. 제목부터 좋지 않죠. 겨울이 온다인데 국내에서는 겨울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룸스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안 좋은 게 다가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굉장히 빨리 올 것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섭게 불어닥칠 것이다. 반도체가 한마디로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좀 강한 이 어투로 한 거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좋지 않은 내용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비중 축소가 나왔죠. 굉장히 사실은 매도 레포트 미국 증시가 국내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매도 레포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증시는 매도 레포트가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매도 레포트가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강한 매도 레포트를 모건 스탠리에서 좀 내세우면서 목표 주가도 12만 원이죠. 지금도 상당히 이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위에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1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보다도 한 20% 정도 더 아래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관적으로 좀 이 내용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반대되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우선 모건 스탠리부터 좀 살펴본다라면 디램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서 25년도는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서 실적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HBM에서 디램으로 넘어가는데 HBM이 안 좋을 수 있다. 생각보다 덜 팔릴 수도 있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HBM이 잘 안 되면요. HBM이 지금 많이 생산을 하면서 디램 가격은 많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디램도 다 안 팔리고 HBM도 다 안 팔리고 모두 다 좀 비관적으로 좀 전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 전망이 향후에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맞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도 이 모건 스탠리 의견에 좀 반대되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었고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상당히 좀 굉장히 반대로 이 겨울이 온다. 겨울이 와도 SK 하이닉스는 가장 돋보인다. 모건 스탠리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이 내용의 레포트들도 나왔었는데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그리고 25년도부터 성장 둔화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의 레포트가 나왔었고 모건 스탠리 단일 창고에서 167만 주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수천억 원에 대한 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안 좋은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사실 반도체에 대한 전망치는 이렇게까지는 비관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 좋은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면 달러가 약세됐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조금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본다라면 HBM3E 그러니까 5세대 HBM입니다. 이게 이 4분기에는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HBM 영업이익이 올해는 5.9조 원인데요. 25년도 10.7조 원입니다. 모건 스탠리 말대로 25년도에 HBM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10.7조 원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9조 원, 8조 원은 충분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줄였어도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 한 해에 10조 원 가까운 돈을 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사실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단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있고 4분기 연속 부채 탕감을 하면서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SK 하이닉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이 투심이 조금 회복이 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 이 지금 자리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 특히 메모리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는 좀 저렴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여지고요. 관심주로는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가격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 올라가죠. 근데 여기에다가 PBR이 거의 1배입니다. 지금 1.05배 수준이거든요. 거의 1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가운데 다행이다. 좀 이제 이러한 내용들, 반론들을 좀 들어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62,2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가 얼마나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저점을 깼죠. 7만 원 정도를 8월 초에 하방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사실은 바닥권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6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6만 원 정도에서 매물도 많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고요. 더 올라간다라면은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이전 저점이죠.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7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추가 바닥에 대한 부분들 단단하지만 좀 더 말씀을 해드렸고요. 중장기 가격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삼성전자 쪽과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자동차주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하반기 내리막길을 주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동차주 근데 매력도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으로 저평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엔 또 이 밸류업,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방이 있거든요. 어떠한 내용들을 좀 지켜볼까요? 네, 자동차주들 보면 현대차와 기아 지난 6월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 특히 기아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떨어졌던 하락을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지수도 하락을 했죠.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우려감들이 있었고 미국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있었고 환율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었죠. 환율이 원화가 좀 더 강세가 되면서 수출주에 불리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현대차에서 한 방을 강력하게 만들어졌죠. 강력한 주주환원책으로 하방을 지지했습니다. 내년부터 분기 배당은 주당 2,500원 그리고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이 주주환원책을 제시하면서 하방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있었죠. 금리와 그리고 이 환율. 사실 근데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 국내에서는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내 수출주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와 기아에서 놓고 보면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느냐 부분들을 놓고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이유가 기준금리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죠. 근데 금리가 떨어졌으면 할부 금리도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자동차주들 상당 부분이 할부금융을 써야 되는데 할부금리에 대한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마진율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현대차의 인도 IPO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아와 현대모비스는 아직
현대차 같은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을 아직 안 내놨는데 4분기에 내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책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주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는 제가 현대차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아입니다. 이 이익 세력이 굉장히 높죠. OP 마진이 작년 그리고 금년 다 10%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환율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탑3 안에 드는 OP 마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익 세력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환원책 4분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가 어쨌든 지금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지만 바닥을 딛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보다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13만 원 정도에서 바닥으로 10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조금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를 바라본다라면 그리고 밸류업까지 기대해본다라면 목표가 12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와 관련해서 모멘텀과 목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네, 이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덜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의 주문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고 LCD 사업이 잘 안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LCD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LCD 공장, 광저우 LCD 공장 이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자도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매각이 완료가 되면 2조 원 이상의 현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갑니다. 4분기 이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 적자가 났었다가 3년 만에 흑자 전환 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흑자 전환이 큰 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원대 그리고 25년도 영업이익은 6천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싼데 4분기부터 실적 좋아진다라는 부분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목표가 얼마나 보세요? 예, 이전 고점이 13,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관심주 3가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죠. 첫 번째는 이제 AI 투심 회복과 반도체 겨울, 과연 어디 쪽에 좀 무게감을 둬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모건 스탠리 분석에 대한 반론도 들어봤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필요할 뿐이지 저평가라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 손절가 6만 원에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7만 원에서 단기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완성차 쪽에서 저평가와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 기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폭이 더 큰 현대차에 비해서 더 큰 만큼 더 좋게 보셨는데요.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OLED 디스플레이, 거기다가 또 빠른 재정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지금 11,500원에서 13,000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